안녕하세요. 밥법뉴스 박남주 기자입니다. 돈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아이고, 네. 어깨 좀 피시오. 저 맞습니다. 네. 여기 앉으세요. 네네네. 일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 모바일 금융 앱 있잖아요. 예. 거기서 핸드폰으로 결제 알림이 계속 오더라고요. 아니, 나는 결제한 적이 없는데 뭘 산 적도 없는데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따지니까요. 예. 저보고 자꾸 잘 생각해보라고 해외 결제를 한 거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은 피해보신 금액은 어느 정도 되시죠? 63,000원씩 7번이니까 총 44만 원이나 결제됐어요. 그런데도 해당 은행에서는 뭐 별다른 뭐 조치가 없었던 건가요? 오히려 저를 계속 의심하더니만 나중에는 정상 결제된 거라고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제 개인정보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노출된 건지 정말 너무 무섭네요, 기자님. 얼른 이 사건을 널리 전 세계로 다 알려주세요. 좀 더 확인차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진짜로 성신 씨는 해외에서 뭐 카드를 결제한다거나 뭐 직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안 하셨다 이거죠? 저는 까막눈이라서 영어도 못 읽고 그런 적도 없고 평소에 카드 절개보다는 오히려 캐시 무통장 계좌이체를 이용해요. 그리고 개인정보 관리도 굉장히 신경 쓰는 쫄보라고요. 내가 진짜로 이 은행만큼은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굉장히 좀 영어를 중간중간 섞으시는데 뭐 영어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지만 돈은 일단 그 돌려받지는 못하신 건 맞나요? 한 달 뒤인가? 그쯤엔가 돈을 주더라고요. 아마 제가 계속 안 따졌으면은 돈도 제대로 안 돌려줬을 거예요. 카드사네 뭐네 모바일 뱅킹이네 뭐네 다른 은행사네 파이낸스 나는 다 못 믿겠어요. 제 개인정보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무엇에 쓰이고 있는 걸까요? 금융피해. 그런데 개인정보는 왜 유출되는 거죠? 네. 개인정보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정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제 이름 배민신 같은 네. 이름부터 시작해서요, 생년, 월일, 전화번호 같은 그런 인적 정보뿐만 아니라요, 요새 지문이라든지 홍채로 이렇게 아이디 이렇게 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개인정보에 포함되고요.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금융정보,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해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아니면 재산상 피해가 네. 벌어지기도 합니다. 성신의 계좌에서 어떤 경로로 어떻게 돈이 빠져나갔을까요? 모바일 은행 어플 자체가 해킹되었을 가능성이 우선 있고요. 다른 사이트에서 해킹된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네. 인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름이나 주민번호 그리고 뭐 아이디 같은 거 비밀번호를 일체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번호 있잖아요. 16자리. 네. 그것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아하. 크고요. 국내에서는 이렇게 결제를 할 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절차가 있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용카드 번호만 넣어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쉬운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맞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뭐 카드사나 뭐 금융회사에서 이런 사고를 막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인터넷이나 어플 가입이 정말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굉장히 비슷하게 쓰는 경우가 많죠. 한 번 이제 정보가 유출되면 이제 해킹 사건이 연차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공인인증서라든지 이중인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편하다 해서 네. 이제 간편한 그런 시스템이 발달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 좀 보안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피해를 본 거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당시 바로 어떤 걸 했어야 되나요? 성신이가 잘했나요? 고객센터에 바로 확인 전화를 하신 거는 굉장히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피해를 협상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신용카드를 정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아하. 도용 사실이 좀 확인이 어려우면 일반적으로 하는 신용카드 분실 신고라든지 정지 신고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인출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예. 하시고요. 그리고 요새는 신용카드 회사가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이라고 PDS, Fraud Detection System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어젯밤에 미국에서 결제가 됐는데 오늘 새벽에 서울에서 결제가 됐어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오류가 있잖아요. 그런 예. 것들이 발견이 되면 딱 신용카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게 해외에서 결제된 사례가 발생했다. 오프라인에서 결제가 된 것 같다라고 하면은 네. 근처의 편의점에 가서 뭐 껌이나 이렇게 소액을 결제를 해주시면 그 해외에서 결제된 게 내가 결제한 게 아니라는 국내 소재 증명이 됩니다.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나 노출이 있었다면은 명의도용 확인 사이트 같은 데서 내 명의가 도용이 된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인터넷 침해 대응 센터라는 게 또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도 좀 이용을 해주시고요.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마지막으로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네요. 만약에 또 너 개인 잘못이다라고 좀 주장해서 안 하려고 하시면 좀 힘을 너무 쏟지 마시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금융감독원에 좀 민원을 제기해 보세요. 아니면은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시고요. 네. 또 업체 측에 등록된 개인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포스 단말기라고 해요. 그쵸. 그 카드 결제하는 근데 그거 자체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거기 매장을 이용한 사람들 모두의 정보를 빼가는 방식으로 이 범죄가 이루어졌고요. 과거에도 동일한 범죄로 구속됐다가 출소 후에 또 동일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동일 수법이 사실은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벌써 못 고쳤군요, 네. 이 사람은. 포스기를 어떻게 조심해요, 우리가. 그 그러게요. 포스기 자체를 해킹해가지고 하면 이건 진짜 말씀하신 부분이 유효하게 먹힐 수 있다고 보는 게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진짜. 이런 사람들 나와서 또 와. 네요. 앞으로 좀 이것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개념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크웹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검색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네. 좀 어둠의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통신사 업체의 직원이 사전에 이제 브로커들한테 정보를 넘겨서 건당 뭐 1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좀 그래도 고액으로 거래가 됐었는데요. 현재는 뭐 최소 수량 5천 건, 10,000건 해가지고 건당 최하 10원. 10원. 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대량으로 좀 판매가 되고 있어서 조금 10원. 개인정보가 10원이랬는데 저희 그만 같이 합쳐도 30원이네요.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회사 측의 과실이 중요하다, 아니다. 사실은 세모 있을 가능성이 높다죠. 회사에 직접 해킹이 됐으면 100% 과실이지만 사실은 외부에서 해킹이 돼서 정보가 유출됐으면 사실 회사의 전적인 책임을 물기는 어렵지만요. 네. 사전에 방지해야 할 책임 그리고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비춰봤을 때 네. 좀 과실이 있기가 쉽죠. 개인정보 유출은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해킹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이메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메일 주소도 꼭 확인하시고 이름도 좀 확인하시고요. 좀 불분명한 출처의 이메일에 담긴 링크 클릭 금지. 맞아. 사실은 뭐 은행에서 비밀번호 바꿔주세요. 뭐 포털 사이트에서 비밀번호 바꿔주세요. 현재 비밀번호, 새 비밀번호. 사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런 개인정보 유출에 조금 방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네. 공용 와이파이 사용에 유의하시는 거 그런 팁들을 조금 평소에 실천하시면 네. 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 바보다 뭐?